세마틱 세그멘테이션 퍼포먼스 높이는 논문 그거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시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중간에 강아지가 좀 짖을 수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딥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딥랩 시스템, 이제 이게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모델인데, 이제 이 딥랩 시스템은 이제 저희가 뭐 배웠던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세 가지 챌린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제 한번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Reduced Feature Resolution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제 계속 엑스플링이 되고 이제 다운 샘플링이 이제 스트라이드 때문에 이제 다운 샘플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그 다운 샘플링이 되면 이제 우리가 출력되는 그 피처 맵은 이제 좀 작을 거란 말이죠. 이제 이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작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필터 업샘플링 이런 아까 은하님께서 뭐 얘기해 주셨던 그런 방법도 쓰고 이제 뭐 어트러스 컨볼루션이라고 이제 또 저희가 알아볼 방법을 이제 사용해 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딥랩은 이제 어트러스 컨볼루션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existence of objects at multiple scales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원본이 이미지가 있으면 이 원본이 크기 자체를 이제 여러 가지 크기로 이제 리스케일링 해가지고 이제 각각 피처 맵을 구한 다음 그거를 이제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존재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아까 앞서 말했던 어트러스 컨볼루션 레이어에다가 이제 다른 샘플링 레이트를 대입하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체를 여러 가지 스케일에서 파악을 하고 그 이미지까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나갈 건데 이제 그걸 이제 Ultra Spatial Pyramid Pooling 이제 ASP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duce Localization Accuracy due to DCN and Invariance라고 있는데 이제 아까 은하님께서 앞서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Invariance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눈, 코, 입이 있으면 얼굴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제 눈, 코, 입이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어디에나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입 밑에 있어도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인식하는 걸 이제 invariance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액큐러시가 떨어지니까 이제 컨디셔널 랜덤 필드라는 걸 도입해서 이제 그런 미세한 디테일도 이제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딥랩은 속도, 정확도, 간결성이라는 이 장점을 지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업데이트 딥랩 시스템이라고 이제 초기 딥랩 시스템보다 약간 좀 개선시킨 거를 중점으로 살펴볼 건데 이제 related work를 간단히 보자면 이제 세맨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DCN은 이제 뭐 세 가지 패밀리 그러니까 주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 이제 점점 이제 짧게 세그멘트를 해가지고 이제 유사도를 구해서 이제 버텀업식으로 가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이게 첫 번째 방식인데 어쨌든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닐 때 이제 다시 전 단계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두 번째 패밀리는 이제 뭐 우리가 DCN은 피처를 따로 오고 이제 세그멘테이션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결합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DCN과 이제 다르게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제 premature decision이라고 논문을 얘기했는데 그냥 뭐 미숙한 결정 그러니까 뭐 결정을 잘못한다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따르는 패밀리는 이제 DCN을 사용하여 이제 카테고리 레벨 픽셀 레이블을 추출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규선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이제 픽셀 단위로 축축축 해가지고 이제 한 번에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패밀리를 따른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랩이 모델이 이제 개형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인풋 레이어리 이제 인풋이 주어지면 이제 그에 따른 어트러스 컨볼루션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나온 스콜 맵에다가 이제 아까 은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CRF라는 방식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내는 건데 이제 이 과정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아트러스 컨볼루션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트러스 컨볼루션은 특정층이 리스폰스를 원하는 해상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네트워크 학습된 후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학습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atrocious convolution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은데 이제 각 기호의 의미는 이제 뭐 output yi는 output이고 이제 xi는 input이고 wk는 이제 길이 k의 필터이고 이제 r은 이제 그 샘플링하는 스트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이 1일 때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DCN은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아래 이제 1차원 형식으로 이제 atrocious convolution을 한 걸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는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런 그 DCNN인데 이제 이거를 아까 은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sparse 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널이 3개가 있고 이제 스트라이드가 이제 1개씩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패딩이 1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보시면 이제 이렇게 3개가 이제 하나로 가가지고 이제 3개의 아웃풋을 내는 이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atrocious convolution은 이제 dense 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거는 rate,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R이 1이 아니에요. 그래서 rate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두 칸 띄어져 있다고 해서 그냥 rate 2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이제 0이라는 공백이 하나 생기고 이제 스트라이드가 1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 스트라이드에서는 이렇게 한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3개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5개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이제 좀 덴스하다 해서 그냥 dense feature extrac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원이었던 걸 2차원으로 확장시켜 보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파란 선은 아까 얘기했던 이거 sparse feature extraction이고 이제 빨간 선으로 된 거는 이제 그 dense feature extraction인데 이제 파란 거는 그냥 이제 저희가 빨간 걸 쓰니까 빨간 거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먼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 특정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스페이셜 덴시티를 2배 증가시키고 싶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DCNN 내에서 이제 푸닝이 하거나 컨볼루션을 하는 레이어를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 데시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다운샘플링하면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스트라이드를 1로 설정하고 이제 그 이후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모두 다 이제 atrocious convolution layer with R2 그냥 이건 이 예시에서 그랬다는 거고 이제 2로 바꿔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물론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efficiency와 accuracy 트레이드오프를 만족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atrocious convolution이랑 이제 fast bilinear interpolation을 합쳐가지고 이제 이 해상도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던 거를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은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운샘플링에서 업샘플링 하는 것보다 이제 이게 조금 더 빠르고 그다음에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제 새로운 파라미터를 학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field of view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rate가 r인 atrocious convolution이 있다면 이제 그 필터 값 사이에는 이제 r 빼기 1개의 공이 있고요. 아까 그 1차원 그거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필터의 커널 사이즈를 이제 연산이나 파라미터의 개수 증가 없이 이제 이렇게 이 식으로 이제 K2개로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 해서 field of view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eld of view가 낮으면 이제 localization을 잘할 수 있고 높으면 context assimilation이 가능한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잘 트레이드오프 해주는 이제 K2 값을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atrocious convolution을 어떻게 실행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하는 dense 그 feature extrac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put feature map을 이제 atrocious convolution rate R로 subsample한 다음에 이제 또 deinterlace라는 걸 해서 이제 R 제곱으로 축소한 다음에 그 가지는 intermediate feature map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다시 standard convolution을 해가지고 reinterlace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interlace 이게 뭔지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약간 TV 화면 약간 이런 디스플레이 약간 이런 쪽이더라고요. 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본 결과 이제 interlace라는 게 이제 뭔지 찾아보니까 이제 아래와 같이 두 필드가 이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합쳐지는 거래요. 그럼 이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deinterlace는 이제 이 합쳐진 거를 분해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해한 것을 다시 하나로 합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아마 아닐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의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까 atrocious convolution 이제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제 멀티 스케일을 해결하기 위한
ASPP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ASPP는 이제 여러 병렬적인 Atrous Convolutional Layer를 만든 다음 샘플링 레이트를 다르게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Atrous Convolutional Layer를 통과한 각각의 피처들은 이제 끝에 퓨징이 되어 이제 하나의 최종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레이트가 다른 여러 병렬적인 Atrous 그 convolutional layer들이 마지막에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밑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그걸 사용한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CRF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뭐 short range나 local range CRF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뭐 discrete optimization problem에서 이제 좀 높은 비용을 요구해서 쓰지 않고 저희는 이제 fully connected CRF 모델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펑션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식은 이제 이렇게 아래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x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x는 픽셀에 대한 라벨링 분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펑션을 봤을 때 이렇게 두 항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이거를 unary potential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특정 픽셀 ISA 레이블 어사인먼트 확률 그러니까 log los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있는 항 같은 경우는 이제 pairwise potential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각 이미지 픽셀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 물체 그다음에 그 위치에 대한 추론을 좀 효율적으로 해주는 건데요. 이제 그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제 앞에 이게 mu xi xj 이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거는 xi가 xj랑 다를 때 이거를 이 값을 1로 설정해 주고 만약 같으면 0으로 설정해 준다 해서 이제 다른 픽셀들을 서로 비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대괄호 안에 앞에 있는 항을 이제 저희는 bilateral corner이라고 하는데 이제 P는 픽셀의 위치, 그다음에 I는 RGB 색깔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 커널은요, 이제 픽셀이 위치만을 기반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시그마, 이 시그마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 가우시안 커널의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바이레트럴 커널은 이제 유사한 색깔 및 위치를 가진 픽셀들이 비슷한 라벨을 가지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커널은 이제 스무스니스를 요구할 때 위치적 가까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이제 CRF가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이제 이런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DCN 아웃풋을 했을 때는 이게 좀 스무스하지 못하고 이제 정확히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반면 이제 CRF를 진행하면 조금 더 정교하게 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xperimental results를 보자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좀 알짜배기들만 좀 알려드리자면 이제 먼저 커널 사이즈를 낮추고 이제 across sampling rate를 높일수록 그러니까 RA 숫자를 이제 뭐 더 높일수록 그다음에 CRF를 적용했을 때 이제 IOU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CRF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 차이를 이제 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해지게 되었다는 걸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건 약간 초기 모델이고 이제 좀 그 후기 모델로 가자면 이제 또 세 가지 개선 사항을 거쳤는데 이제 첫 번째는 learning rate policy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스텝 policy라고 이제 뭐 learning rate를 예를 들어서 0.001로 설정해 준 다음에 이거를 1000번 반복한 다음에 그거를 또 그 0.01 곱해가지고 또 러닝 레이스를 바꿔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면 이제 여기서는 poly learning rate policy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learning rate를 조정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이 파울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이제 0.9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걸 하니까 좀 높은 효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기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SPP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ASPP 레이트 그러니까 레이트가 이제 6, 12, 18, 24 클 때는 이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었다. 2, 4, 8, 12로 이제 작은 ASPP를 했을 때보다 작은 레이트의 ASPP를 했을 때보다 그래서 그걸 시각화한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
VGG16보다 이제 훨씬 깊은 레즈네스로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멀티스케일 인풋하고 이제 뭐 MS 코코라는 데이터셋을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까지 했을 때, 이거랑 이제 뭐 ASPP, CRF 다 하니까 이제 77.6%,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 초기 모델이 67. 몇이었는데 그것보다 한 10% 증가한, 네,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건 그냥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제 파스칼 VOC 말고도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뭐 데이터셋에서 이제 뭐 소타를 했다, 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페일리어 모드라고도 이제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개, 딥랩이 한 개,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계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자전거나 의자 같이 이제 좀 얇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이 사실 CRF를 적용해도 그 영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제 CRF를 했을 때 이제 기존에 있던 자전거의 영역이 아예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딥랩에 대한, 네,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하셔도 좋습니다. 네, 없으면 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